안녕하세요. 엑셀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메모 넣기입니다. 메모라는 거는 간단한 요약 기능이죠. 이를테면은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 엑셀에 작업한 문서가 있을 경우 이 문서에다가 본인이 어떤 특정 부분에 메모를 남기고 싶다. 어, 사- 그럴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을 넣을 부분에 매물을 넣을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고 메모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가 떨어져 요 안에다가 본인이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김홍일 씨는 진급 대상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모를 삽입할 수가 있죠. 그러면 메모가 삽입이 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빨간색으로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 표시가 바로 메모가 삽입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삽입이 된 메모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메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감찬 씨도 메모를 삽입하겠습니다. 기한은 감봉 대상자입니다. 뭔가 일을 잘못했겠죠. 그래서 감봉 대상자 넣고요. 메모를 수정할 때는 데이터 부분, 자, 검토네요. 검토 부분에 가시면은 메모 편집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셀을 선택하시고 메모 편집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진급 예정자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이전과 다음이 있는데요. 메모가 여러 개 삽입이 됐을 경우 메모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삭제는 메모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자, 삭제 이렇게 메모가 간단하게 삭제가 되고요. 새 메모를 클릭해서 다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JS라고 나오죠. PJS는 오피스를 처음 설치하실 때 입력한 이름입니다. 사용자 이름. 즉 파일 메뉴 옵션 일반 탭에 보면은 사용자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 이름이 그대로 메모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피스를 설치하실 때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즈를 설치할 때 사용된 컴퓨터 이름 있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죠. 이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메모를 편집 상태에서 이렇게 지울 수는 있습니다. 지울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새 메모를 만들 때는 반드시 삽입이 되게 되죠. 감봉 예정자 14년 01월 01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모 표시, 메모 숨기기 있습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메모를 표시하고 숨겨주고요. 메모 모드 표시를 누르면 메모 전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메모를 삽입하고 수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메모도 하나의 어떤 개체입니다. 개체. 메모 편집 누르시고 이 메모의 크기를 수정할 수 있고요. 위치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당겨 내려볼까요? 보다시피 이렇게 조절자가 나오는데요. 조절자를 통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는 하나의 기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죄송합니다. 색상이나 또는 채우기 관련된 어떤 색상을 색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메모 서식으로 갑니다. 자, 글꼴이 기본적으로 도둠체 그리고 글자 크기는 9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글꼴과 글자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맞춤 상태 생 및 선
자, 이렇게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채우기 효과 가셔가지고 어떤 두 가지 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혼합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질감에서 어떤 특성한 어떤 질감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크기에서 이 크기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 텍스트를 수정 못하도록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속성에 개체 위치라는 부분인데요. 변하지 않음이라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죠. 이 부분이 위치와 크기 변함으로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열을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숨기기. 자, 이렇게 하이드가 되죠. 다시 숨기기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숨기기가 되네요. 지금 어떨 때 보면은 혹시 이런 부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숨기기나 이를테면은 행렬 숨기기 또는 행렬 삽입을 할 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에러 메시지냐면은 개체를 시트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메모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숨기기나 또는 삽입을 할 경우 지금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죠.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숨기기를 했을 때 개체를 시트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메시지 에러 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메모 서식에서 자, 속성의 이 부분입니다. 개체 위치 이것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변하지 않음으로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 행렬 숨기기나 삽입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더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자, 삽입을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웹 주소라고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웹 주소 안에다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입력하고 싶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건데요. 자, 하이퍼링크를 입력합니다. 자, 다시요.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다가 표시할 텍스트에다가 김홍일 씨가 운영하는 어떤 블로그나 또는 카페의 이름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 그냥 보죠. 자, 이렇게 제 카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카페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된 카페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해당 주소로 오픈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앞에 이렇게 입력했죠. http 카페.다음.net 자, 앞에 http가 뭡니까?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이라는 뜻이죠. 즉 텍스트를 전송하는 규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HTTP라고 한다면은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WWW를 전송하는 하나의 어떤 규약이 됐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뉴스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뭐 뉴스.점 뭐 다음.점 넷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옛날에 많이 썼던 FTP라는 것도 있죠.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뜻입니다. 파일 트랜스퍼가 파일을 전송하는 규격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뭐 HTTP 하나로 다 쓰기 때문에 굳이 뉴스나 FTP나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처음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활성화되기 전에 많이 쓰던 방식이죠. 뭐 이거 말고도 텔넷이라는 것도 있고요. TLENET 텔넷이라는 것도 있고 또 고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일반 사용자들은 요즘에 뭐 www만 알고 계신데 이거 외에도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수 있겠고요. 또는 다르게 여기다가 뭐 다음을 초기 화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http 블로그.다음.네. 자, 요건 아니고요. 여기다 주소에다 입력하시고 표시할 텍스트는 뭐냐면은 이 주소 대신에 여기 나타날 어떤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강감찬 아이고야. 자, 하이퍼링크. 자, 여기 보면은 하이퍼링크 해제라는 거 있죠? 해제. 해제부터 누르시고요. 델트 눌러서 지우셔야 되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좀 다음 전에 아키초버에다가 여기다가 이 이 주소 대신에 나타날 이름을 입력하는 겁니다. 강감찬의 블로그. 블로그.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바로 블로그로 연결되고요. 자, 지우개에서 하이퍼링크 제거를 하게 되면은 글자는 그대로 있고요. 하이퍼링크 자체만 HTTP로 시작되는 그 부분만 제거가 되는 겁니다. 명칭은 그대로 나타나죠. 자, 다시 하이퍼링크 제거 또는 하이퍼링크 해제. 하이퍼링크 해제를 하게 되면은 클릭해도 웹으로 연결이 안 되죠. 자, 내용 지우기는 내용 자체를 삭제를 해버린 거고요. 자,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때 단축키는 컨트롤 K 컨트롤 K입니다. 컨트롤 K 누르시면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d 맥스 초보.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죠. 클릭하게 되면 역시 주소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잘못됐을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해제 또는 하이퍼링크 제거 또는 행위나 아침에 감기기가 좀 있는지 계속 그러네요. 자, 선택하시고 아예 그냥 행렬 자체를 갖다가 삭제를 해버리신 게 더 편리하죠. 그러면 하이퍼링크 작업을 하다 보면은 즉
하이퍼링크를 입력했을 때 간혹 가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보죠. 김홍일 블로그.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실행이 되면서 웹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에러가 나냐면은 에러 메시지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있다. 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웹페이지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레지스트리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레지스트리 수정하는 거는 시작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 자, 이건 단축키가 컨트롤 플러스 R입니다. 실행 버튼 누르시고 REGEDIT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뜹니다. 자, 실하게 여기다가 REGEDIT 윈도우 7일 경우 이렇게 쓰시고요. 윈도우 XP일 경우에는 윈도우 실행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죠. 그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시고 엔터키 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뜨는데요.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핫키 커런트 유저라는 부분 있죠. 자, 요 버튼을 클릭하셔서 전부 오픈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오픈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요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를 찾습니다. 자, 여기 있죠? 오피스 찾으시고 오피스 버전별로 해서 14.5, 14.0, 15.0 두 가지가 있고 또는 버전에 따라서 12, 14 이렇게 나눕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오피스 버전이 2007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12.0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12.0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0 버전이면 14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3 버전이면 15로 나오게 됩니다. 즉 현재 14는 14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14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10이라는 뜻입니다. 2010 버전. 자, 근데 저는 2013을 사용하는데 왜 14가 있느냐면은 호환성 때문에 그렇죠. 호환. 즉 이전 버전과 호환하기 위해서 이게 임의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5에서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커먼이라는 부분 보시죠? 커먼. 자, 여기 커먼을 선택하시고요. 요 오른쪽에서 빈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자, 여기 보면은 더워드랑 있죠? 디워드 32비트 값 이렇게 있는데요. 요걸 선택을 하시고 자, 이름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이름에다가 디저블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워닝 디저블 하이퍼링크 워닝 하이퍼링크가 디저블 됐을 때 사용 못할 때 하이퍼링크가 사용을 못할 때 경고라는 뜻입니다. 연속으로 그냥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disable 하이퍼 link 워닝
WARNING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요 뒤에 이 단위가 지금 16진수로 돼야 되고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름 바꾸기 DISABLE HYPERLINK WARNING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16진수로 일단 선택을 합니다. 16진수 선택한 다음에 값을 1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보시면은 16진수에서 값을 1로 바꾼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있다. 그런 메시지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버리시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에러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크 라인이라는 어떤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엑셀 2010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 숫자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스파크 라인입니다. 숫자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기능이 바로 스파크 라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걸 쉽게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국어 점수 여기다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스파크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일단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삽입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이 차트 어디 갔죠? 자, 여기 있네요. 스파크 라인.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스파크 라인 종류가 있는데요. 꺾은 선형, 열, 그 다음에 승필 이는 옵니다. 일단 열로 한번 해볼까요? 자, 데이터 범위 국어 점수에 대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자, 스파크 라인을 배치할 범위 요거죠. 요거 현재 선택되는 요 부분입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범위가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스파크 라인 자체를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지워버리고요. 마지막에다가 여기다가 스파크 자, 입력을 해두고요. 일단 범위를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삽입 메뉴 가셔서 꺾은 선형으로 해볼까요? 데이터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보죠. 자, 위치 범위는 요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라인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또는 지워버리시고 자, 다시 보죠. 국어, 국사, 윤리 점수 이 부분에 대한 스파크 라인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꺾은 선형으로 할까요? 데이터 범위는 이렇게 지정하죠. 그 다음에 위치 범위는 요거고요. 자,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국어 점수가 가장 높으니까 가장 위쪽에 있고 점수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면은 훨씬 보기가 좋겠죠. 다양한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승표로 할 수도 있고 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닫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